다섯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앞선 네 차례 방송에서는 우리 팟캐스트의 청사진 이정표를 포괄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목소리와 소통, 스피치, 실용 심리 같은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을 청취 대상으로 합니다. 목소리 진단부터 시작할까요? 네. 일단 세 가지 단계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본인의 목소리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한번 그렇죠. 들어봐야 되는데, 녹음해서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을 그렇죠. 기회가 없으니까요. 먼저 녹음을 해야 되겠죠. 요즘 네. 뭐 스마트폰에 앱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것이든 일반적인 녹음기도 좋고. 뭘 녹음하나요? 지금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대화라든가 네, 아니면 전화할 때 녹음을 아, 그것도 해도 좋네요. 네. 간단할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애송하는 시라든가 노래 가사라든가 목소리를 다듬는 목적에 따라서 텍스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게 뭐 그 편차가 썩 큰 것은 아니니까 어떤 것이든 녹음을 해서 내 목소리를 주의 깊게 꼼꼼히 네. 듣는 게 필요합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텍스트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 텍스트를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나한테는 아름답고 그윽한 목소리가 있어. 내가 내놓는 말소리는 편하고 경쾌하게 울릴 거야.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술술 나오겠지. 내 목소리 울림을 들으면 기분이 아주 좋아져. 말을 하면서도 만족스러움이 제법 크거든. 나는 단어와 어구를 명료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해. 또 서둘지 않고 또박또박 말하려고 애쓰지. 기꺼이 흐뭇한 마음으로 말을 하겠어. 네. 이런 텍스트를 우리는 제시합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이 비슷한 걸 가지고 또는 다른 것들, 다른 어떤 텍스트라도 좋습니다. 녹음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듣습니다. 고비님이 한 번 더 해주시죠. 나한테는 아름답고 그윽한 목소리가 있어. 내가 내놓는 말소리는 편안하고 경쾌하게 울릴 거야.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술술 나오겠지. 내 목소리 울림을 들으면 기분이 아주 좋아져. 말을 하면서도 만족스러움이 제법 크거든. 나는 단어와 어구를 명료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해. 또 서둘지 않고 또박또박 말하려고 애쓰지. 기꺼이 흐뭇한 마음으로 말을 하겠어. 좋습니다. 녹음했어요. 그리고 그걸 한 2번, 3번, 4번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죠. 들으면서 어떤 대목들에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소리 분석 요소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기준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어떤 대목들이 있을까요? 무엇을? 제일 첫 번째는 혼자 읽는지 청취자를 염두에 두고 읽는지 그것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 분석하는데 말이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관이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색다른 아이디어 같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백으로 내가 이걸 읽느냐 네. 아니면 이걸 들어줄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음색이나 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달라지지 역시, 않을까 그런 느낌이 역시. 그죠? 저는 그 생각까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테니까. 네. 근데 그거는 약간 좀 다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요소들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음색, 네. 억양? 음색, 억양. 또는 발음. 네. 네. 진동, 공명. 그렇죠. 목소리 울림이 좋으냐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러냐 뭐 이런 그런 것들. 네, 또. 문장 보호 같은 거요. 예를 들면은 예. 마침표 다음엔 좀 쉬어주고 예. 뭐 느낌표 다음엔 감정을 좀 살려주고 예. 이래야 되는데 그냥 대본남처럼 읽지 않나. 지금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휴지, 포즈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죠? 네. 휴지, 포즈 상당히 중요한 인말 요소인데 좀 고도의 테크닉이기도 하고 조금 전에 고수님이 그 텍스트 읽으실 때 내 목소리를 그보단 내 목소리를 좀 더 또박또박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띄어 읽기, 끊어 읽기. 네. 뭐 영어 단어로 하면 청킹이라고 하는데 되게 포즈 어디서 어떻게 끊어 읽고 띄어 읽고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는데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이기도 해요. 자,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겠죠. 목소리 힘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면은 좀 키워야 할지 또는 목소리가 뭐 맑아
듣기가 탁해. 네.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그것을 정리를 하지요. 한 10개 항목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지요. 첫째, 울림. 울림이 상당히 좋다. 울림. 이 개념은 뭐 거의 다 이해가 되죠. 네. 울림. 아, 그리고 또 하나.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게 있어요. 호흡. 목소리에 네. 필이 따라붙는 게 호흡이 네. 있어요. 왜 그렇죠?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숨 좀 쉬고 얘기해라. 예, 뭐 따다다다다 아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본인이 숨이 막히시는 거예요. 네. 호흡이 깊지 못하면 목소리가 뜨게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뜬다는 거는 예. 배에서 나는 목소리가 아니고 네. 위에 성대나 성대 위로 올라오는 아, 일리가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피상적인 호흡, 가벼운 얕은 호흡, 폐 위만 상부만 가볍게 채웠다가 나가는 이런 호흡으로는 좋은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네. 지금 그 대목이 바로 네, 네. 고수님이 연습을 좀 해야 지적해 주신 되겠네요. 그냥 목만 의존하는 호흡 게 연습을 아니고. 하지요. 아, 억양도 있어요. 물론 억양에는 여러 요소가 들어가긴 해요. 목소리 억양에 대해서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까? 억양이 부드러우면 좀 세련된 느낌을 주고 억양이 네. 그렇지 않으면 약간 좀 시골스럽거나 네 그런 느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얘기할 때 보면 첫 마디를 이렇게 너무 높게 시작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누가요? 그러니까 제가요. 아, 주어가 있어야 돼요. 네, 주어 없이.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첫 마디를 너무 높게 억양을 이렇게 그 시작을 하면 뒤에 말을 연결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톤을 적절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노래할 우리 때도 노래할 너무 때도. 높게 경상도 잡으면. 사투리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앞말만 하고 뒷말은 안 하는 여기 경상도 사나이 계신데? 붙이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게 있어요? 아, 긴 말을 안 하다 보니까요. 긴 말을 반문나. 하지 않다 보니까. 뭐 어디 놀이공원이든 어떤 네. 목적성이 있어도 주저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됐나? 됐다. 끝. 그 뭐가 됐는지 몰라요. 밥 먹었나? 볼 거라. 찾아. 좋나. 앞말이 셉니다. 앞말이. 좋습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고담님이 좋은 거 지적해 주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억양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말하는 것이 단조로워, 밋밋해. 그냥 네. 그럼 억양은 악센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악센트가 억양의 한 요소가 되겠지요. 그럼 이거는 어떤가요? 네. 제가 네. 놀이공원 갔을 때 네. 정말 거기서 제가 방송 만들고 있지만 네.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왔던 게 네. 놀이공원에 가면 그 사파리카 예, 네. 안내를 해주는 그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근데 그 젊은 남자였는데 그냥 왼쪽을 보시면 호랑이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을 보시면 기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애기 다루듯이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왼쪽을 보시면 지금 호랑이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귀엽게 하는 것 같은데 전달력에 있어서는 네. 정말 빨아당기는 블랙홀 그렇죠. 같이. 특히 예.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저게 꼭 연예인이나 저런 직종에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할 때 굉장히 조금 리더미컬하게 해주면 네.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도도 높아지고 좋아하겠구나. 전달력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이 혼자 멀리 허공을 보면서 오른쪽을 보시면 그렇게 할 것 같진 않고요. 그렇죠. 진짜 눈을 맞추면서 감정을 그렇죠. 보내서 네, 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진정한 고수였죠. 자, 고도님 좋은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경우에 사람들은 대화하거나 그럴 때 한 2개, 3개, 서너 개의 음정만 쓴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것을 더 넓혀야 돼요. 한 옥타브 정도는. 대화할 때도. 저는 한 가지만 쓰는 것 같은데. 대본. 네, 그래서 성역, 목소리 네. 음역을 확장하는 훈련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나중에 훈련은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또 분석 요소 어떤 게 템포가 들어가요. 목소리 말하는 속도. 네. 빠르다 아니면 지나치게 느리다 아니면 적당하다 그런 네네.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또는 어떤 그 대목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언제 나왔죠? 휴지 이야기, 네. 포즈, 네. 그것도 역시 분석 요소에 들어가게 되겠고, 목소리 힘, 적절한지 아니면은 그 외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어요. 왜 기차 무엇을 삶아 기차 먹었다고. 화통 삶아 먹은 네. 예, 아주 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번 우리가 들었어요. 목소리 정말 큰 사람. 그런데 나중에 요 다음 시간에 목소리의 성격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말이 나오겠지만 목소리가 지나치게 큰 사람은 자기 자신의 뭔가 부족한 점, 단점을 감추려고 한다는 그 심리학자들의 분석으로는 그래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음색, 네, 분석 요소 중에 음색, 그 다음에 목소리, 목소리와 말에 관한 어떤 그 결합 요소가 있지는 않나. 예를 들자면은, 코맹맹이 기미가 난다. 또는 발음이 불명확하다. 티땅님, 아까 누가 그래요? 최지땡님이 그래요? 말씀하셨습니다. 고털님 근데 음색하면 또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금방 이렇게 뜻이 안 와닿거든요. 목소리가 막다, 뭐 탁하다 그런 겁니까? 문자 그대로 목소리의 색깔이에요. 그리고 음색은 사람마다 다 고유해요. 그리고 음색은 바꿀 수가 없어요. 단지 가꾸고 개선할, 좋게 다듬을 수는 있지만 음색 자체를, 왜냐면은 그것이 공명기관과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비강, 구강 또는 뭐 후두 기관, 사람마다 다 이 길이가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음색이 다 다를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피아노가 바이올린 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가장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율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우리의 종결자. 우리 죽공당의 종결자. 죽공당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자.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당. 우리 죽공당 5인방의 종결자. 이해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도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혓절배기 소리가 들리는지 아니면 어떤 한 어구, 문장의 어미를 삼키는 끝까지 명확하게 종결하지 못하고 네. 삼키는 경향이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 또는 사투리 억양이 발음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도 네. 분석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요 근래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방송하는데 경상도 사투리가 그렇게 많이 들린다 요즘에 방송 나오는 사람들이 말이죠. 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특히 그 경상도 사투리는 고치기가 힘든가 봐요. 저도 이해가 100% 되진 않는데 네. 그런 경향이 있나 뭐 추정만 할 뿐입니다. 경상도 억양을 고치기가 힘들다고 말들 하긴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고치지 못할 것도 없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경상도 출신인데 거기서 뭐 초등학교 다 나왔으면서도 깨끗한 억양 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경상도 억양 발음을 그대로 갖고 하더라 이거예요, 거의.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그 사람이 무슨 하다못해 패널로 나온다면 이해가 돼요. 어떤 한 코너를 잠시. 근데 진행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표준어를 써줘야죠. 예. 가급적. 예. 그게 시청자, 청취자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진행자뿐 아니라 제작진에서도 그런 자세를 갖춰야 하고 네. 경상도에 본거지를 둔 일부 종편인가요? 만에 하나 양보해서 그 방송이 지역 방송이다. 그러면 아마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아닌데 심지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통령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표준어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근래에 그런 말도 해요. 앞으로 대통령의 자질을 검증할 때 언어 능력도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주장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본이죠. 기본이죠, 기본. 네. 신원서판에 가죠. 역시 또 종결 지어주시네. 네. 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소리의 전파력. 그러니까, 듣기가 쉬워, 잘 들려, 잘 들어와, 귀에. 아니면은, 그 말소리에, 목소리에 긴장되고, 무슨 위축된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불안한지. 이런 부분. 이건 아까 고담님이 얘기해 주신 심리적 요소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거예요. 네. 물론 긴장이라는 것이 신체적인 긴장도 있고, 네. 물론 심리적인 긴장도 있어요. 두 부위에서
두 부분에서 다 이완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목소리 성격에 관한 것,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 텐데, 네. 네. 무슨 목소리가 듣고서, 목소리가 날카로워, 뭐, 삑삑대, 또는 뭐, 쟁쟁대는 소리야, 흐느끼는 소리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말소리, 목소리가 따스해, 가락이 있어. 네. 네. 그런 성격, 그런 부분도 목소리 진단, 분석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네 분은 한번 적어서 다음에 같이 모아봐요,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요 좀 한 10가지 항목에 관해서. 네. 네. 물론 그 이외에 또 다른 요소 기준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도 아마 거의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자가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목소리 음색, 또 말의 선율, 말의 가락, 억양 이런 것에 이렇게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무슨 누구 말을 듣거나 대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네. 무의식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도 알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 경우에도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누구 말을 듣는데 괜히 뒷걸음질 치게 돼. 네. 어떤 경우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할 때 뒷걸음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 뭐 목소리가 아주 듣기가 불쾌하다거나 신경을 건드리는 예.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예. 또는 일반적으로 말투라고 그러잖아요. 말투가 참 중요해요. 말투가 뭐 거칠거나 네. 투명스럽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진짜 같이 듣기 힘들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평소엔 네. 그 사회적인 만남을 가질 때 조금은 의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친한 사람이거나 네. 아니면 조금 알게 되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술자리에서 좀 술이 과하게 들어가면 네. 그때는 본성이 나오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저도 이제 그 사람이 표현하는 방법이나 네. 말 톤이나 모든 거에서 조금 뒷걸음쳐지는 네. 경우가 다소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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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은 그런 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것이 그겁니다. 상대방한테 우리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상대방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조금 전에 나온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말은 상대방한테 어떤 인상을 느낌을 주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표현성이 좋고 유쾌하게 들리는 말투는 어떻게 익힐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성격으로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